어떻게 돌파했나 본질적으로.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인데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냉동김밥 하나로 작년에 한 해 매출 1,000억을 올렸던 회사 올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김밥 하나로 어떻게 매출을 1,000억을, 그것도 미국에서, 그것도 냉동김밥으로 좀 궁금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그 트조김밥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더조라는 그 일종의 뭐 할인마트, 뭐 우리로 치면 이마트 같은 곳이죠. 근데 저도 미국에서 몇 번 안 가보긴 했는데 좀 뭐랄까 좀 놀랬던 게 PB 상품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는 걸 좀 인상이 되게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대부분이 제가 그냥 유심히 봤어요. 라벨들을 유심히 봤는데 계란부터 우유부터 과자부터 뭐 각종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들, 이게 모든 게 다 트레이더조의 상품인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픽이 유난히 아기자기하고 참 따뜻하다, 이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던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 계신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상품 기획을 되게 잘한다, PB 상품을 되게 잘 관리한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마트거든요. 거기서 트레이더조 김밥으로 되게 유명을 하고, 대형마트에 사러 가다 보니까 1인 1김밥, 이거 마치 뭐 백 사는 느낌이잖아요. 오픈런 해도 오후 1시부터는 품절이 된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은 이거 사는데 성공하면 구매 인증샷 SNS에 올리면 자랑한다,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명 트조김밥을 납품을 하는 회사 올곳이라는 곳이 더 흥미가 갔던 것 같아요. 이 트조김밥이 빵 뜨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틱톡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K 관련된 상품들이 참 틱톡에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죠? 요 트조김밥, 올곳의 김밥도 한국의 미국인 틱토커 세라안이라는, 그 아마 이 오른쪽에 있는 젊으신 분일 거예요. 어머니하고 함께 김밥 만들어 먹는 영상이 되게 빵 뜨게 됐는데, 저도 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영상이 되게 뭐랄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라안이 엄마 이거 김밥인데 한번 맛볼래? 냉동김밥이야 라고 하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1세대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냉동김밥이야, 김밥을 냉동해서 먹어, 처음에 미심쩍어 하는데 이렇게 전자레인지 싹 돌려가지고 먹는데 이 모녀가 눈이 서로 마주치면서 동그랗게 뜨면서 이 너무 맛있다, 뭐 이런 영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국 어머니의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세란이 그 이후로도 막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틱토커로서. 그래서 이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상이 무려 1,400만 회,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계기가 되어서 바이럴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평가들이 대부분 냉동식품인데도 김밥 식감 유지된다, 그리고 뭐 $15 뭐 이렇게 하나 봐요, 한식당에서. 그거 살 바에야 이게 $3.99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지라는 반응들, 그리고 이게 한번 빡 터지고 나면은 인플루언서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막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자가 돼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 성과 자체도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21년이거든요. 그 법인 설립과 관련된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제가 뒤이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미미하다가 22년도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매출을 드디어 눈에 띄게 일으키게 되고, 트레이더조에 입점을 한 23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순간 빵 터지게 되고, 24년 막 확장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25년에 매출 1,000억 원에 무려 이르게 되죠. 그래서 무려 1일 생산량이 30만 줄, 이게 연으로 치면 1억 줄에 해당한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래서 트레이더조를 넘어가지고 각종 마트에 들어가고, 뭐 올해 26년도 계획으로는 뭐 중동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곳곳에 침투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올곳의 성공 스토리, 몇 년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 5년 남짓한 이 스토리에서 저는 그리고 출발에서 이 대표님이 선보였던 이 접근법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김밥이나 요식업을 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식품업을 하는 분이 전혀 아니었고, 심지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이호진 대표님인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제 건설 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객 중에 한 분이 김밥 공장을 건축해 달라라고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공사 현장에서 막 공사를 하는데, 이게 김밥이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가지고 폐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 듣고 나면 흘리잖아요, 보통. 자기 업도 있는데, 건설업체 운영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냉장해서 버릴 바에야 냉동해서 오래 보관하면 어떨까? 한국인이라면 사실 김밥을 냉동해서 해동해 먹는다는 접근이 사실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번뜩 하게 됐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 그냥 국내 바이어들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누가 김밥 얼려 먹냐, 당장 저만 해도 김밥을 얼려가지고 해동시켜 먹는다고 했을 때 드는 그 이물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김밥 냉동시키자. 그리고 이거 어차피 외국 사람들은 좀 새롭게 느낄 거다. 모른다, 우리만큼. 그래가지고 애초에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해서 팔겠다라고 하고 공장까지 짓습니다.
구미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성과를 막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사고 흐름이 처음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뭐 냉동김밥 누가 되겠어라는 말 다 무시하고 그냥 아 되겠다 싶어가지고 외국 타겟으로 하자라고 공장을 지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부스 보시면 애초에 해외 시장이 목표였기 때문에 뭐 코엑스 같은 곳에서 뭐 박람회 같은 거 열린다라고 하면 부스 차려놓고 프로즌 김밥이라고 보이시죠? 아주 뭐랄까 뭐 인파가 없어서 그런지 좀 홀빈해 보이는 부스이긴 하지만 야심찼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바바김밥이라고 써 있기도 하네요, 그죠? 그렇게 뭔가 해외 진출에 물꼬를 좀 터보려고 막 노력하던 이 대표님, 이호진 대표님이 드디어 2022년에 운명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트레이더조의 바이어하고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준비된 자에게 운명적 만남이 기회로 찾아온다. 사실 이분이 그 건설업체에서 고객들 막 공사를 해주다가 그런 뭐랄까 냉동김밥을 버려질 바에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장을 안 지었다면 사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없었을 거잖아요. 트레이더조 바이어는 뭐 애초에 미국 전역에 까는 걸 목표로 할 테니까 뭐 최소 100만 줄 한 번에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뭐 공장 확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분이죠. 그 이후로도 뭐 고난 돌파구 뭐 제가 아주 뭐 핵심이 되는 고난 돌파구는 바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당장 규제만 해도 엄청났겠죠.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들 통관이 일단 불가능했고 이거 어떡하지 또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버려질 바에야 냉동으로 한다. 오케이 좋은데 뭐 이 고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당황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이 돌파구를 또 마련해냅니다. 그러니까 유부 우원 같이 이렇게 씹었을 때 질감이 약간 고기와 같은 것들을 넣으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했고 오히려 이거 뭐랄까 규제 피하려다가 이게 트렌드에 확 타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만 해도 뭐 몇 년 전부터 뭐 비건, 글루텐 프리 같은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막 점심 빨리빨리 아주 뭐랄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결하는 이런 문화들이 막 꽃피우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다리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포지션을 싹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게 되는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가격 자체도 애초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초저가 전략. 그러니까 3.99달러. 마트에서 한인마트에서 팔던 뭐 한인 식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뭐 15달러 넘어가니까. 근데 마트에서조차 김밥은 7에서 뭐 12달러 정도 하는데 약 3분의 1 가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침투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들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뭐 비건이라든지 뭐 글루텐 프리 그리고 식문화에 편승을 잘 했다. 그리고 가격도 초저가로 들어갔다라는 것도 물론 초기 진입을 되게 성공적으로 했던 요인이긴 한데 아주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 식품도 결국 설계다. 그러니까 김밥을 냉동을 했다가 해동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했나 본질적으로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인데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분 식품도서 결국 설계다 건설업자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리면 일단 맛이 없어지고 해동하면 더 맛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얼려가지고 어떻게 해동을 시키면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접근을 한 거죠. 누가 봐도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제 분절해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갑니다. 우선은 첫 번째 어떻게 얼려야 될까? 어떻게 얼려야 맛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분이 연구를 딱 해보니 그런 거였대요. 얼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린다라고 하면 이게 천천히 얼음 결정이 이렇게 커지면서 세포막을 파괴해서 식감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냉장고 같은 데 얼려놓으면 이게 한 번에 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얼으면서 결정이 커져서 세포막을 파괴하고 우리가 흔히 먹던 그 식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흔히 급속 냉동하면 참치 같은 거 우리 참치집 가면 먹는데 그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감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지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속 냉동이라는 게 힌트가 될 수 있겠네라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하시는 거고 김밥은 여러 재료가 들어가니까 몇 도가 최적일까? 급속시키는데 참치는 그 나름의 온도가 있겠지만 김밥은 몇 도일까를 수없이 연구를 한 끝에 영하 45도면은 최적이네를 찾아낸 거예요. 이 조직 파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식감을 아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찾아낸 거 이게있고요. 그리고 얼리는 건 그래 이렇게 해결했다고 치더라도 이걸 해동을 할 때 뭐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그 해동할 때 문제가 이게 뭐 수분이 확 날아가 버려가지고 딱딱해지거나 막 옆구리 터지고 막 식감 막 이렇게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또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뭐 두 가지 정도가 좀 메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열을 가했을 때 전자레인지 그 마이크로웨이브 특성상 우리가 한 덩어리에 열을 쏘았을 때는 안에는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겉은 막 익고 과하게 익어버리고 막 그런데 속은 또 차갑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해결하려면은 요거를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세 단계로 좀 띄우자. 그러면은 9개 하나로 뭉쳤을 때보다 사이사이 열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접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용기 측면부하고 하단부에다가 아주 그 미세한 구멍을 뚫어놔 가지고 그 보통 데워지는 동안 뜨거운 수증기가 뭐 김밥에서 이렇게 고여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김이 눅눅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뜨거운 게 마치 그 미세한 뚫어 놓은 구멍 사이로 빠져나와 가지고 막 스팀 역할을 오히려 해 가지고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이 되게끔 김밥을 충분히 골고루 익히는 원동력으로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또 설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밥이 상대적으로 마르지 않고 막 겉만 불균질하게 그러지 않고 골고루 촉촉하게 마치 스팀에 이렇게 팍 쪄낸 것 같은 효과를 구조적으로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또 포인트였던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 되게 또 이런 부분에선 또 디테일한 게 아주 집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료마다 예를 들면은 뭐 당근, 요 인터뷰 기사만 보셔도 나오죠. 당근을 80% 70%만 볶으면 전자레인지에서 익으면 단맛이 나게끔, 김은 좀 덜 굽고, 그러니까 재료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전자레인지 도는 동안을 계산을 해서 재료별로 얼마를 익히고 얼마를 좀 덜 익히고 맞춰야 수분도 좀 덜 떨어지면서 이게 식감도 끝까지 유지하고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 최적이 될까, 뭐 이런 거를 봤던 거고, 제가 이 부분 또 놀랐던 건데 유부, 우엉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대신에 들어간 것들은 오히려 수분을 딱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적절히 밥 알의 온기를 나눠주는 수분 저장고 역할을 하게끔 또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재료 안에 김밥이 다채롭게 들어간 걸 각각을 역할을 또 부여해서 이게 한 번에 맞물렸을 때 조화롭게 식감을 또 구현하게끔 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김밥이 얼렸을 때 그리고 해동했을 때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초저가 3.99달러에 소비할 수 있게끔, 빨리 소비할 수 있게끔 풀어냈다라고 하는 게 전 좀 가장 흥미로웠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뭐 올해 계획들 보니까 품목 다변화하겠다. 이분들이 올 곳이 여러 식품 회사다 보니까 김밥에서 출발했지만 사실 이분들이 기존의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우리 K푸드 중에서 좀 침투를 못하는 이유들을 또 구조적으로 발견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품목 다변화를 해서 또 이렇게 올리겠다, 매출을. 그리고 올해는 뭐 중동 시장이나 뭐 이런 곳을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것들, 뭐 할랄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유럽 시장을 위한 프리미엄 비건 같은 것들 더욱 세분화를 출시할 계획이고 지역적으로 더 펼쳐가는 거죠. 그리고 수요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라든지 뭐 IPO 준비라든지 이런 거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약간 발상의 전환, 그리고 아주 디테일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문제라고 규정되는, 그리고 누구나 그게 뭐 되겠어라고 싶은 것들을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풀어가는 이 올곳의 사례로 여러분들께도 좀 뭐 영감, 인사이트 같은 거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릴게요.